이 영상을 클릭했다면 당신은 이미 99%의 투자자와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제가 공개할 내용은 당신의 투자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간 월스트리트의 정설로 여겨졌던 모든 투자 원칙들이 무너지는 순간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알던 상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혹시 존 템플턴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 처음 듣는다면 당신은 지금 엄청난 기회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는 1년 만에 자산을 10배로 불린 전설적인 박앤헌터이자 월스트리트 역사상 가장 위대한 투자자 중 한 명으로 손꼽힙니다. 모두가 탐욕에 눈이 멀어 주식을 살 때 그는 조용히 팔았고, 모두가 공포에 질려 패닉에 빠질 때 그는 과감하게 주식을 쓸어 담았습니다. 바로 이 역발상 투자가 템플턴을 전설로 만든 핵심 비법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는 주가가 오르면 따라 사고, 주가가 떨어지면 불안감에 팔아버리는 실수를 반복합니다. 하지만 템플턴은 달랐습니다. 그는 시장이 극심한 공포에 휩싸여 있을 때, 즉 가장 어두운 시기에 가장 빛나는 기회가 숨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모두가 절망에 빠져 투매에 나설 때 템플턴은 진정한 가치를 찾아내 매수했고, 모두가 열광하고 환호할 때 오히려 냉정하게 매도하며 시장의 거품을 피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투자 철학은 최대 비관론의 순간이 최대 매수 시점이라는 명언으로 요약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 전략인지 구체적인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1954년 템플턴이 처음 설립한 템플턴 성장 펀드에 1만 달러를 투자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38년 뒤인 1992년 그 1만 달러는 무려 200만 달러가 되어 있었습니다. 무려 200배의 수익률입니다. 이 놀라운 성과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시장의 감정에서 벗어나 역발상이라는 자신만의 길을 걸었던 템플턴의 독특한 투자 철학에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며 뻔한 결과를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전설적인 투자자의 비밀을 배우고 자신만의 성공 방정식을 만들어낼 것인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투자 마인드를 완전히 바꿔놓을 새로운 기회가 눈앞에 있습니다. 챕터 1. 99%가 모르는 박앤헌팅의 충격적인 진실. 템플턴의 투자 철학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박앤헌팅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박앤헌팅은 단순히 싼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박앤헌팅은 시장이 공포에 휩싸여 주식이 실제 가치보다 턱없이 낮게 거래될 때 용기 있게 매수하는 것입니다. 템플턴은 젊은 시절부터 남다른 투자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모든 투자자들이 공포에 떨며 주식을 팔아치울 때 템플턴은 정반대의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모든 1달러 이하 주식을 각각 100달러씩 매수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4년 후 그는 이 투자로 4배 이상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템플턴의 투자 철학의 핵심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지고, 다른 사람들이 탐욕스러워질 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템플턴은 항상 말했습니다. 강세장은 비관 속에서 태어나 회의 속에서 자라며 낙관 속에서 성숙해 행복 속에서 죽는다고 말입니다. 이는 투자의 본질을 꿰뚫는 명언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시장이 행복 속에서 죽어갈 때 들어가고 비관 속에서 태어날 때 나가는 실수를 반복합니다. 진정한 박앤헌터가 되려면 감정을 배제하고 냉정하게 시장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템플턴은 항상 전 세계 시장을 살피며 가장 저평가된 기회를 찾았습니다. 그는 국경이라는 한계를 넘어서 투자했던 최초의 글로벌 투자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챕터 2. 절망의 순간이 황금 기회인 이유를 아는 사람만 부자가 된다. 템플턴의 가장 중요한 투자 원칙 중 하나는 비관론이 극에 달할 때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수십 년간의 실전 경험에서 우러나온 투자의 핵심 진리입니다. 시장이 극도의 비관론에 휩싸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투자자들은 패닉 상태에 빠져 우려한 기업의 주식조차 헐값에 내다 팝니다. 이때야말로 진정한 투자 기회가 만들어지는 순간입니다. 템플턴은 이러한 감정적인 매도자들이 제공하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기업의 주가와 기업의 실제 가치는 다릅니다. 주가는 시장의 감정에 따라 수시로 변동하지만 기업의 진정한 가치는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훌륭한 경영진, 견고한 재무구조, 뛰어난 사업 모델을 가진 기업이 시장의 공포 때문에 갑자기 나쁜 기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템플턴은 이러한 가격과 가치의 괴리를 이용했습니다. 시장이 공포에 휩싸여 좋은 기업의 주식이 싸게 나올 때 과감히 매수했고, 시장이 과도하게 낙관적이 되어 주가가 기업 가치를 크게 웃돌 때 매도했습니다. 이런 투자 방식의 핵심은 인내입니다. 시장의 비관론이 극에 달한 시점에서 매수한다고 해서 주가가 곧바로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은 결국 기업의 진정한 가치를 인정하게 되고 그때 비로소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템플턴의 투자 격언 중 하나인 비가 올 때 사고 해가 뜰 때 팔아라는 바로 이러한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날씨가 좋을 때 우산을 사고 비가 올 때 팔려고 합니다. 주식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 좋을 때 매수하고 나쁠 때 매도하는 것은 실패하는 지름길입니다. 챕터 3. 전 세계가 놓친 숨겨진 보물을 먼저 발견하는 비밀. 템플턴은 투자의 지평을 전 세계로 확장한 선구자였습니다. 1960년대 대부분의 미국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에만 집중할 때 그는 이미 일본, 유럽, 아시아 신흥국 등 전 세계 시장에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글로벌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은 분산 투자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 국가의 경제가 어려울 때 다른 국가는 호황일 수 있습니다. 템플턴은 이러한 상관관계의 부족을 이용해 위험을 줄이면서도 수익을 극대화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선진국 투자자들이 잘 모르는 신흥국 시장에서는 종종 놀라운 투자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템플턴은 1960년대 일본이 아직 신흥국 대우를 받을 때 일찌감치 일본 주식에 투자했고, 이후 일본 경제의 고도 성장과 함께 엄청난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해외 투자를 할 때 템플턴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현지 시장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었습니다. 그는 직접 해당 국가를 방문하여 기업들을 만나보고 현지 경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이러한 발품을 통해 다른 투자자들이 놓치는 기회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주가 수익률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템플턴은 각국의 주식 시장을 비교할 때 단순히 주가의 상승률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업의 수익성 대비 주가가 적절한지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같은 수익성을 가진 기업이라도 국가에 따라 주가가 크게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템플턴은 철저한 분산 투자를 실천했습니다. 그는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원칙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한 국가, 한 산업, 한 기업에 과도하게 집중 투자하지 않았고 항상 여러 지역과 섹터에 분산하여 투자했습니다. 챕터 4. 남들이 외면하는 곳에서 다이아몬드를 캐는 기술. 템플턴의 투자 방식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소외주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모든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인기 주식보다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주식에서 진짜 기회를 찾았습니다. 소외주 투자의 핵심은 기업의 숨은 가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외면받는 기업들 중에는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건실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시장의 관심 부족으로 인해 실제 가치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거래됩니다. 템플턴은 이러한 기업들을 발굴하기 위해 철저한 분석을 했습니다. 재무제표를 꼼꼼히 들여다보고 경영진과 직접 면담하며 해당 산업의 전망을 분석했습니다. 특히 미래 예상 수익 성장률을 정확히 계산하여 현재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지 판단했습니다. 비교 매수법도 템플턴이 즐겨 사용한 전략이었습니다. 비슷한 업종의 여러 기업들을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기업을 선별했습니다. 같은 산업 내에서도 기업마다 주가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를 활용하여 더 좋은 투자 기회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최소 비용으로 투자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이었습니다. 인기가 없는 소외주는 거래량이 적어 매매 비용이 높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러한 비용은 미미합니다. 오히려 시장의 무관심으로 인해 창출되는 가치 할인이 훨씬 큰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템플턴은 항상 떠오르는 태양을 가장 먼저 발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즉, 아직 시장이 인지하지 못한 성장 동력을 가진 기업이나 산업을 미리 발굴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남들과 다른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기존의 편견에 얽매이지 않는 독립적인 사고가 필요했습니다. 챕터 5. 시장 대폭락을 역이용해서 불을 쌓는 금단의 방법. 템플턴에게 시장의 붕괴는 재앙이 아니라 기회였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공포에 떨며 손절매에 나설 때 그는 오히려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할 준비를 했습니다. 증시의 역사는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거품이 형성되고 터지는 과정은 인간의 탐욕과 공포라는 감정이 변하지 않는 한 계속될 것입니다. 템플턴은 이러한 역사의 리듬을 익혀 투자에 활용했습니다. 1970년대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 시기, 많은 사람들이 주식의 죽음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템플턴은 이것이 위험한 농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역사상 어떤 위기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았고 시장은 항상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소문보다는 실제 데이터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시장이 패닉 상태일 때는 온갖 부정적인 소문들이 난무합니다. 하지만 템플턴은 이런 소문에 휘둘리지 않고 주가 수익률과 같은 객관적인 지표를 바탕으로 투자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가 주식을 매수하기 위한 가치 척도도 다양하게 활용했습니다. 주가 수익 비율, 주가 장부가 비율, 배당 수익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정으로 저평가된 주식을 선별했습니다. 한 가지 지표만으로는 완전한 그림을 그릴 수 없기 때문에 여러 지표를 함께 분석했습니다. 시장이 투매 현상을 보일 때가 바로 매수 기회입니다. 이때는 좋은 기업도 나쁜 기업도 구분 없이 모두 팔리기 때문에 진짜 우량 기업을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템플턴은 이런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항상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복리의 마법을 믿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시장의 단기적인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면 복리 효과로 인해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습니다. 템플턴의 성공도 바로 이러한 장기 투자와 복리의 힘에서 나왔습니다. 약세장에서 승부를 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절망할 때 홀로 희망을 품고 투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역사가 증명하듯이 이런 순간이야말로 가장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템플턴은 이러한 역발상 투자로 전설적인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효과적인 기업 분석을 통해 투자자가 완전히 무시하는 주식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시장이 간과하고 있는 기업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가 시장에서 인정받을 때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것이 템플턴 투자법의 정수입니다. 이처럼 템플턴의 투자 철학은 단순히 주식을 사고 파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심리와 시장의 본질을 꿰뚫는 지혜이며 감정을 통제하고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정신력입니다. 그의 투자법을 따라간다면 변동성이 큰 주식 시장에서도 꾸준히 부를 축적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이 공포에 떨 때 용기를 내고 모든 사람이 탐욕스러워질 때 냉정함을 유지하십시오. 비관론이 극에 달할 때가 바로 당신의 기회입니다. 템플턴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한다면 당신도 시장의 변동성을 친구로 만들어 장기적인 투자 성공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챕터 6. 아시아 금융위기에서 1000억을 벌어들인 충격적인 매매 타이밍. 템플턴이 진정한 투자 전설로 자리 잡은 순간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였습니다. 당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주식시장이 연일 폭락하며 투자자들이 절망에 빠졌을 때 템플턴은 오히려 기회의 땅이라며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한국 시장에 대한 템플턴의 분석은 놀라웠습니다. 외환위기로 인해 한국 주식들이 실제 가치의 30% 수준까지 떨어졌지만 한국 기업들의 기본적인 경쟁력은 여전히 건재했습니다.
삼성, LG, 현대 등 대기업들은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정부의 구조조정 의지도 확고했습니다. 템플턴은 이때 독특한 투자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바로 뮤추얼 펀드를 통한 분산 투자였습니다. 개별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대신 여러 아시아 국가의 우량 기업들로 구성된 펀드에 투자함으로써 리스크를 분산시키면서도 지역 전체의 회복 수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템플턴의 저가 주식 비교 매수법이었습니다. 같은 아시아 지역 내에서도 국가별로, 산업별로 하락폭이 달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떨어진 우량 자산을 선별해서 집중 투자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으로 그는 아시아 경제가 회복되면서 엄청난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템플턴의 글로벌 시장 개척 노하우는 현지 네트워크 구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투자하고자 하는 국가에 직접 가서 현지 전문가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고 시장의 미세한 변화도 빠르게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역사의 리듬을 읽는 템플턴만의 방법론도 주목할 만합니다. 그는 각국의 경제 사이클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선진국이 성숙기에 접어들 때 신흥국이 성장기에 진입하는 패턴을 파악하여 자본의 흐름을 미리 예측했습니다. 이러한 거시적 관점은 단순한 기업 분석을 넘어서는 차별화된 투자 통찰력을 제공했습니다. 챕터 7. 채권 투자로 주식 수익을 2배로 늘리는 마법의 공식.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템플턴이 주식 투자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채권을 전략적으로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채권을 단순히 안전한 투자처로만 생각하지만 템플턴에게 채권은 주식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는 핵심 도구였습니다. 금융시장에서 가치 있는 상품을 지속적으로 찾는 템플턴의 철학은 채권 시장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그는 각국의 금리 차이와 환율 변동을 활용하여 채권 투자에서도 상당한 수익을 얻었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이 정점에 달했을 때 장기 채권을 매수하여 금리 하락 국면에서 큰 수익을 거두는 전략을 즐겨 사용했습니다. 주식이 하락할 때 채권을 사는 전략은 템플턴만의 독특한 접근법이었습니다. 주식 시장이 불안할 때는 자금이 안전 자산인 채권으로 몰리게 됩니다. 이때 미리 우량 채권을 매수해두면 자금 유입으로 인한 채권 가격 상승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채권에서 얻은 안정적인 현금 흐름으로 주식시장의 추가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투자 이익은 극대화하고 위험은 최소화하는 템플턴의 포트폴리오 구성법은 정교했습니다. 그는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절했습니다. 주식 시장이 과열되었다고 판단되면 채권 비중을 늘리고 주식이 충분히 하락했다고 생각되면 채권을 매도하고 주식 비중을 확대했습니다. 채권 투자에서도 글로벌 다각화를 실천했습니다. 미국 채권에만 의존하지 않고 독일, 일본, 영국 등 주요국의 국채와 회사채에 분산 투자했습니다. 각국의 경제 상황과 통화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분산 투자를 통해 환율 위험을 해지하면서도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었습니다. 챕터 8. 중국 시장 진출로 자산을 100배 불린 예언자적 통찰력. 템플턴의 가장 놀라운 예견 중 하나는 중국 시장의 잠재력을 일찌감치 간파한 것이었습니다. 1980년대부터 그는 잠자던 용이 깨어날 것이라고 예측하며 중국 투자를 준비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중국은 폐쇄적인 공산주의 국가였고 대부분의 서방 투자자들은 중국을 투자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템플턴은 달랐습니다. 그는 중국의 인구 규모와 근면성, 그리고 개혁개방 정책의 파급 효과를 정확히 분석했습니다. 13억 명이 넘는 인구가 시장 경제에 참여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누구보다 빨리 깨달았습니다. 투자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지표들을 템플턴은 체계적으로 분석했습니다. GDP 성장률, 인플레이션율, 환율 안정성, 정치적 리스크 등 것이 지표부터 개별 기업의 매출 성장률, 이익률, 부채 비율까지 미시 지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중국 투자에서도 템플턴은
박앤헌터로서의 원칙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아직 국제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을 때 과감히 투자했고, 중국 경제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가 급등했을 때는 적절히 수익을 실현했습니다. 해외 시장에서 100% 통하는 주식 선정 기준을 템플턴은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첫째, 해당 산업에서 독보적인 경쟁 우위를 가진 기업인가? 둘째, 경영진이 주주 가치 창출에 진심인가? 셋째, 재무 구조가 건실하여 경기 침체에도 버틸 수 있는가? 넷째, 현재 주가가 기업의 진정한 가치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가? 향후 10년간의 주당 순이익을 예측하는 템플턴의 방법론은 과학적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과거 실적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의 성장성, 기업의 시장 점유율 변화, 신제품 개발 상황, 글로벌 확장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수익 성장이 가능한 기업들을 선별했습니다. 챕터 9. 닷컴 버블과 서브프라임 위기를 미리 예견한 시장 타이밍의 신. 템플턴의 진가는 버블을 미리 감지하고 대응하는 능력에서 드러났습니다. 1990년대 말 닷컴 버블이 한창일 때 모든 사람들이 인터넷 기업들에 열광하고 있었지만 템플턴은 냉정함을 유지했습니다. 닷컴 산업의 버블 징조를 그는 여러 지표로 파악했습니다. 매출은 거의 없으면서도 시가총액이 천문학적으로 치솟는 기업들, 검증되지 않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 그리고 전통적인 가치평가 기준을 무시하는 시장 분위기 등이 위험 신호였습니다. 주식 공모주에 대한 템플턴의 접근법은 매우 신중했습니다. 그는 위험한 파티에 쉽게 동참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언론에 관심이 집중되고 모든 사람이 해당 주식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오히려 거리를 두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투자 기회는 조용히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적절한 매수 타이밍 분석법에서 템플턴이 가장 중시한 것은 시장의 감정 지표였습니다. 투자자들의 공포와 탐욕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들을 활용했습니다. VIX 지수, 풋콜 비율, 신용거래 잔고 등을 통해 시장의 극단적인 감정 상태를 파악하고 그 반대 방향으로 투자하는 역발상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증시의 역사가 반복된다는 것을 템플턴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1929년 대공황, 1970년대 오일쇼크, 1987년 블랙먼데이,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등 주요 위기들의 패턴을 분석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위기에 대비했습니다. 챕터 10. 평범한 투자자도 따라할 수 있는 템플턴, 시스템의 완벽 구현. 템플턴의 투자 철학을 일반 투자자들이 실제로 적용하려면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먼저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정립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감정적인 판단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는 인내심이 필수입니다. 템플턴은 최소 3년에서 5년 단위로 투자를 계획했습니다. 단기적인 주가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기업의 본질적 가치 변화에 집중했습니다. 효과적인 기업 분석 방법을 습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재무제표를 읽는 능력, 산업 동향을 파악하는 안목, 경영진의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 등을 체계적으로 학습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본기가 탄탄해야 남들이 놓치는 기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역발상 투자를 실천하려면 강한 정신력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반대할 때 홀로 투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군중 심리에 휩쓸리지 않고 독립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복리의 마법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재투자가 중요합니다. 배당금이나 매도 수익금을 소비하지 말고 다시 투자에 활용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복리 효과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끊임없는 학습과 개선이 필요합니다. 템플턴도 평생에 걸쳐 자신의 투자 방법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시장은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투자자도 함께 진화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템플턴의 투자 철학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 구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원칙들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변동성이 큰 주식시장에서도 안정적으로 부를 축적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기보다는 지금 당장 템플턴의 가르침을 실천에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경고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통장 잔고는 절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100달러를 100만 달러로 불린 사람이 있다면 그 비밀을 알고 싶지 않으신가요? 월스트리트 역사상 가장 위대한 투자자이자 기부의 아이콘이었던 존 템플턴 경. 그는 단순한 투자, 기법이 아닌 평생 부를 쌓는 돈의 원리를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투자 철학은 단순한 이윤 추구를 넘어 삶의 깊은 지혜와 도덕성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월스트리트에 살아있는 전설이라 부릅니다. 그는 글로벌 펀드라는 개념을 처음 만들어 투자 패러다임을 바꿨고 전 세계 곳곳에 숨겨진 진주 같은 기업들을 발굴해 엄청난 수익을 올렸습니다. 놀라운 점은 그가 뛰어난 투자 실력뿐만 아니라 노벨상에 비견되는 템플턴상을 만들어 테레사 수녀와 같은 위대한 인물들을 기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돈을 버는 동시에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에 이번 영상에서는 그가 평생 비밀로 간직했던 템플턴의 7가지 투자 원칙에 대하여 상세하고 꼼꼼하게 싹 다 공개하고자 합니다. 이 원칙들은 단순히 주식 차트를 분석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이 원칙들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단기적인 시장의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대신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하게 만들고 당신의 삶 전체를 변화시킬 부의 근본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투자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전개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비밀들을 하나하나씩 싹 다 파헤쳐 보겠습니다. 돈을 잃는 습관을 버리고 진정한 부자가 되는 길로 들어설 준비가 되셨나요? 챕터 1. 99%가 놓치는 투자의 기본 원칙. 먼저 삶의 규범을 배우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투자의 기본 원칙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투자에서 성공하려면 명확한 원칙과 규범이 있어야 하며 이것이 모든 투자 결정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성공하는 투자자들은 예외 없이 자신만의 투자 철학과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현재 가진 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두 번째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할 돈이 없다고 불평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가진 자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체계적으로 투자한다면 복리의 마법을 통해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템플턴은 항상 가진 것으로 시작하고 있는 곳에서 시작하고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움으로써 스스로를 돕는 것은 투자에서도 매우 중요한 원칙입니다. 투자란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입니다. 좋은 정보를 나누고 다른 투자자들과 협력하며 시장에 가치를 제공하는 기업에 투자할 때 진정한 수익이 창출됩니다. 이기적인 마음으로 접근하는 투자는 장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중한 것부터 먼저 하라는 원칙은 투자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수많은 투자 기회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템플턴은 항상 가장 중요한 투자 결정에 집중했고 사소한 것들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가 일관된 수익을 낼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행복을 찾는 것도 투자 성공의 핵심 요소입니다. 투자를 고통스러운 일로 여기거나 스트레스의 원천으로 생각한다면 결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투자 과정 자체를 즐기고 그 안에서 배움과 성장의 기쁨을 찾을 때 진정한 투자 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챕터 2.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역발상 투자법.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인 면을 찾는 능력은 성공적인 투자자가 반드시 갖춰야 할 자질입니다. 시장이 폭락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포에 휩싸이지만 템플턴은 이런 순간을 최고의 기회로 보았습니다. 그는 비관론이 극에 달했을 때 사라는 유명한 격언을 남겼습니다. 이는 단순한 역발상이 아닌
시장의 감정적 극단을 이용한 체계적인 투자 전략입니다. 시장 공황 상황에서 진정한 투자 기회가 생겨납니다.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팬데믹 같은 극도의 불확실성 상황에서 우량 기업의 주식들이 본질 가치 대비 크게 저평가됩니다. 이때 용기를 내어 투자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부를 축적할 수 있습니다. 템플턴은 평생에 걸쳐 이런 위기 상황을 기회로 활용했고 그 결과 놀라운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일에 자신의 전부를 투자하는 마음가짐이 투자에서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투자를 부업이나 취미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으로 투자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그만큼의 시간과 에너지, 정성을 투입해야 합니다. 기업 분석, 시장 연구, 경제 흐름, 화학 등 모든 과정에 최선을 다할 때 비로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행운을 만들어가는 것은 투자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 성공을 운에 맡기지만 실제로는 철저한 준비와 노력의 결과입니다. 템플턴은 행운이란 준비가 기회를 만났을 때라고 말했습니다. 지속적인 학습과 연구, 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가 쌓였을 때 좋은 기회를 포착할 수 있게 됩니다. 챕터 3. 전문가들이 숨기는 글로벌 투자의 비밀. 성공의 두 가지 원칙을 지키는 것은 글로벌 투자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다양성의 원칙입니다. 한 나라나 한 섹터에만 투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템플턴은 전 세계를 무대로 투자 기회를 찾았고 이를 통해 리스크를 분산시키면서도 최고의 수익 기회를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가치 투자의 원칙입니다. 기업의 내재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주식을 찾아 투자하는 것입니다. 글로벌 투자에서는 각 나라의 경제 사이클과 성장 단계를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어떤 나라는 경기 침체에 있을 때 다른 나라는 성장 단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를 이용하여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면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템플턴은 1960년대 일본 주식에 투자하여 큰 수익을 얻었고 이후에도 각국의 성장 잠재력을 정확히 파악하여 투자했습니다. 시간의 주인이 되는 것은 장기 투자의 핵심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단기적인 수익에만 집중하지만 진정한 부는 장기간에 걸쳐 축적됩니다. 복리의 힘은 시간이 지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10년, 20년, 30년의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때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환율과 통화 정책도 글로벌 투자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각국의 중앙은행 정책, 금리 변화, 인플레이션 수준 등이 투자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거시경제적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글로벌 투자자의 필수 역량입니다. 챕터 4. 돈이 돈을 부르는 복리 투자 시스템. 마지막 땀 한 방울을 더 흘리는 정신은 투자 분석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대충 분석하고 투자하지만 성공하는 투자자들은 마지막 세부 사항까지 꼼꼼히 검토합니다. 기업의 재무제표, 경영진의 능력, 업계 전망, 경쟁 상황 등 모든 요소를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이런 노력이 투자 성공률을 크게 높여줍니다. 절약하고 저축해서 최고의 수익률로 늘리는 것은 투자 자본 형성의 기본입니다. 아무리 좋은 투자 기회가 있어도 투자할 자금이 없다면 소용없습니다. 체계적인 저축 계획을 세우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서 투자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템플턴은 젊은 시절부터 수입의 상당 부분을 저축하고 투자하는 습관을 길렀습니다. 복리 투자 시스템의 핵심은 수익을 재투자하는 것입니다. 배당이나 이자 수익을 소비하지 않고 다시 투자에 활용할 때 복리의 마법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연 10%의 수익률로 투자한다면 7년 후에는 원금이 2배가 되고 14년 후에는 4배가 됩니다. 이런 기하급수적 성장이 복리의 힘입니다. 더 나아지도록 꾸준히 노력하는 것은 투자 실력 향상의 핵심입니다. 시장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화합니다. 과거에 통했던 투자 방법이 앞으로도 계속 통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속적인 학습과 연구를 통해 투자 실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새로운 투자 기법,
시장 트렌드, 경제 이론 등을 계속 공부하고 실전에 적용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발전을 위해 필요합니다. 어떤 투자에서 성공했고 어떤 투자에서 실패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분석하고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이런 데이터가 축적되면 자신만의 투자 노하우가 만들어집니다. 챕터 5. 평생 부자로 사는 마인드셋의 비밀. 사고를 절제하고 효과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감정적 투자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감정에 휘둘리는 것입니다. 탐욕과 공포, 조급함과 자만심 등의 감정이 올바른 투자 판단을 방해합니다. 냉철한 분석과 논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템플턴은 항상 감정이 아닌 사실을 믿어라고 강조했습니다. 투자에서 사랑의 힘은 자신이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돈만 벌겠다는 생각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그 기업의 비전과 가치에 공감하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투자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 투자를 위해서는 인내심과 끈기라는 사랑의 속성이 필요합니다. 신념의 힘을 최대화하는 것은 투자 철학을 확고히 하는 것입니다. 시장이 변동할 때마다 투자 방침을 바꾸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자신만의 확고한 투자 철학과 원칙을 세우고 그것을 끝까지 지키는 신념이 있어야 합니다. 템플턴의 가치 투자 철학은 평생 변하지 않았고 그 결과 일관된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투자에서 기도와 명상은 마음의 평정을 찾는 방법입니다. 시장의 소음과 변동성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으려면 정신적 안정이 필요합니다. 매일 일정 시간을 내어 조용히 생각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런 시간을 통해 투자에 대한 통찰력이 깊어지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삶이란 주는 것이 하는 철학은 투자에서도 적용됩니다. 시장에서 가치를 가져가기만 하려고 하면 결국 실패합니다. 좋은 정보를 나누고 다른 투자자들에게 도움을 주며 사회에 도움이 되는 기업에 투자할 때 진정한 부를 축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선순환 구조가 장기적인 투자 성공의 비결입니다. 겸손한 자세로 이기는 것은 시장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의미합니다. 시장은 예측 불가능하고 복잡한 시스템입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거나 시장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배우는 자세로 시장에 임하고 실수를 인정하며 개선해 나가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미개척 분야를 발견하는 것은 차세대 성장 동력을 찾는 것입니다. 과거의 성공 방식에만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기회를 적극적으로 탐색해야 합니다. 신기술, 신산업, 신시장 등에서 미래의 투자 기회를 발굴하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템플턴이 글로벌 펀드를 개척했듯이 여러분도 새로운 투자 영역을 개척하는 도전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결책을 찾는 자세가 투자 성공의 마지막 열쇠입니다. 투자 과정에서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때 포기하거나 남을 탓하는 대신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창의적 사고와 끈기 있는 노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때 진정한 투자 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월스트리트 전설 존 템플턴이 평생에 걸쳐 실천한 투자 원칙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원칙들은 단순한 기법이 아닌 삶의 철학이자 부를 창조하는 근본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여러분이 이 원칙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투자뿐만 아니라 인생 전반에서 성공과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부자가 되는 길은 멀고 험하지만 올바른 원칙과 꾸준한 실천으로 반드시 달성할 수 있습니다.